일단 대표님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신 이번에 젠슨왕 방안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이 부분부터 한번 먼저 정리를 해서 한번 쭉 들어보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죠. 무슨 연예인이에요? 미국의 헐리우드 빅스타보다도 시끄러웠던. 사인도 막 해주고. 뭐 언론도 사실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두절미하고 젠슨왕의 원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 맥락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공급망 관리가 있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급망 관리의 한 축이 있고 두 번째는 젠슨 황은 단순히 AI 시대의 GPU만 파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확대가 또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장의 지속성과 그렇죠. 확대가 한 축입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이 지난 타이베이부터 한국의 4박 5일의 일정을 해석하는 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단 그러니까 한국 방안만 놓고 보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사실은 이런 횡보는 그 젠슨 황이 어디에 가나 비슷한 횡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스페셜했습니다. 이번에? 타이완보다.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타이완 방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 관리에 더 집중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TSMC가 대표적이고 그렇죠. 그 패키징 업체가 예. 그리고 베라루빈이라는 3월달에 발표했던 걸 양산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규모 광고도 필요했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방문은 사실은 공급망 관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장 확대와 지속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광범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그렇죠. 동맹을 맺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는 거는 사실은 공급망 관리였습니다. 예. 베라루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베라루빈은 두 개가 필요해요. HBM도 필요하지만 베라루빈이라는 게 CPU와 GPU가 합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거니까. 네. 근데 그거 잘 보시면 GPU 큰 거 4개에다가 중간에 그 메모리가 쫙 깔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 대만에서 발표했던 게 AI PC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렇죠. AI PC. 그러면 몇 가지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HBM 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지금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게 HBM4E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DDR4 10메가 드램이 주력이었는데 이 AI PC를 하려면 DDR5가 필요합니다. DDR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니까 D램 자체가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DDR5의 공급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인형 부회장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 관리는 뭐 잘하는 것은 뭐 젠슨왕의 주력이었는데, 근데 한국의 방문은 공급망 관리를 조금 넘어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날 보면 구광모 회장, 그렇죠.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이해진 의장 이렇게 세 사람이 삼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목적은 이 GPU와 CPU를 베라루빈까지 왔으면 그 다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라루빈 이유는 뭐냐면 피지컬 AI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피지컬 AI로 가려면 이 일종의 생태계가 필요한데 그러면 네. 이 생태계에서 한국의 제조업은 너무 매력적인 너무 거죠.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우리가 AI를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AI가 지금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한 4번째 스텝에 와 있다 보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네. LLM입니다. 학습의 시대. 그렇죠. 네. LLM은 단순히 GPU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LLM 이후가 뭐가 되냐면은 AI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좀 하죠. 예. 챗GPT 3.5, 네. 제미나이 프로 우리가 물으면 뭐 대답하고 네. 검색해주고 이게 이제 에이전트식으로 좀 비서식으로. 식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 올 2월 달부터 시작된 건데 에이전틱 AI입니다. 예. 요거는 차이는 뭐냐면 에이전트 AI 시대는 사람과 AI와 대화만 끝냈는데 에이전틱 AI 시대는 지들끼리 그렇죠. 뭐 협력하고 찾고 뭐 네.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자기들끼리 막 돌아가면서 하는 시대예요.
요 3스텝, 세 번째 스텝까지는 사실은 필요했던 건 뭐냐면 GPU만 있으면 되고요. CPU, 빅테크, 뭐 제미나이, 구글, 그다음에 뭐 메타, 그다음에 뭐 기존의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빅테크, 그들 하이퍼스케일러 등등 이런 애들만 네. 있으면 되는 근데 거고. 사실 이 세 번째 스텝까지 오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시장에서 버블 아니야? 그렇죠. 수익성 논란. 네. 이거 돈 돼?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쏟아붓는데 이거 돈 언제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논란이었거든요. 사실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결국 네 번째 스텝인 물리적 세계로 AI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피지컬 피지컬 AI로 AI죠.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생산 현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일상 개인 가정으로도 들어와야 돼요. 가정용 로봇, 그렇죠. 산업용 이렇게 되려면 로봇. 필요한 게 뭐냐면 로봇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에이전트 AI를 쓸 수 있었던 거는 LLM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피지컬 AI도 이 LLM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제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클린화된 데이터입니다. 노하우와 정확하기는 제조업의 노하우와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네. 그 피지컬 AI가 산업용으로 확장이 되려면 그에 맞는 그렇죠.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아주 오랜 동안 축적된 축적된. 노하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은 제조업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뭐 우리 맞죠? 중국, 뭐 일본, 대만 정도? 근데 그 데이터가 제가 뭐 단서를 붙였죠. 쓸 수 있는 클린화된 데이터. 클린화되냐라는 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AI에 어플리케이션 시키면 AI가 알아듣고 쓸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입니다. 아, 정제된 데이터. 혹시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 저는 일본 출장을 한 15년간 그 매달 다녔는데 일본은 지금도 팩스 보내는 거 아시죠? 예, 걔네들 뭐 팩스 여전히 보내는 현금 주로 쓰고. 네. 그리고 저는 공장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공장 현장 가면 여전히 수기로 찍고요. 아직도 그래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장인들의 사사 형식으로 그렇죠. 도제식 뭐 유명하죠. 도제식으로 가 있고 예.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마이스트 개념이 있고.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IT화를 잘 시켰어. 그렇죠. 요즘 LG CNS가 엄청 뜨는데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LG CNS가 뭐냐면 LG가 제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CNS로 주면 LG AI 핵사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AI가 쓸 수 있도록 클린화하는 작업, 정제하는 네, 작업을 LG CNS에서 한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네요. LG CNS를 잘 보시면 매력적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시장으로 와야 되는데 넌 차이나 국가 중에서 그걸 파트너를 할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우리밖에 없는 없죠. 예. 그렇게 따지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LG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LG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 세 번째 스텝까지는 LG의 역할이 별로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핵사원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뭐 네. 자기들이 쓰는 거고. 근데 피지컬 AI로 오면 우선 로봇과 이 데이터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 LG는 로봇도 있고 로봇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의 핵심이 뭐냐면 모터입니다. 그럼 모터죠. 예.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LG전자를 다 버리면 남는 게 뭐냐? 모터만 남습니다. 컴프레셔. 그게 LG 전자예요? 네, 아니면 전자입니다. 전자에 있는 거예요? LG전자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네, 그렇잖아요. 네, 핵심 부품이 컴프레셔. 모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모든 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전도 LG의 모터를 씁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구나. 원래 모터의 가장 강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일본 마츠시다였는데 그렇죠. 일본이죠. 네. 그게 2000년 중반에 LG가 꺾었습니다. LG가 이겼어요. 그럼 글로벌하게 좀 탑이라는 탑입니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 컴프레셔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액추에이터. 그렇죠. 일종의 로봇의 근육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로봇의 눈, LG 이노텍. 이노텍, 그렇죠. 네. 카메라 모듈 애플 이런 폰에 거.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로봇의 심장, 배터리. LG 솔루션. 에너지화, LG화 이쪽에서 좀 사실은 대장이고. 네, 대장이죠. 그러네. 그러면 그리고 각종 제조 데이터가 정제되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렇죠. 데이터가 또 클린화돼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젠슨왕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을 만날 수밖에 없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젠슨 황이 왜 이런 행보를 하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요거는 이제 젠슨 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키는가를 조금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네. 젠슨 황은 GPU로 돈을 벌었잖아요. 예.
GPU를 어떻게 전 세계를 접했냐면은 물론 GPU도 잘 만들었지만 그 당시 GPU를 만드는 게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엔비디아가 이거를 다 시장을 장악했지? 쿠다라는 플랫폼을 아, 만들었어요. 그쵸. 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 누구나 엔지니어가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젠슨 왕의 의록을 보면 지난 타이베이부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야기한 걸 보면 공통되는 단어를 하나 씁니다. 이게 뭐냐면 생태계라 말을 씁니다. 그러네. 생태계. 예, 사실 그게 유행이 됐죠, 진짜. 네. 그러니까 GPU를 쿠다라는 플랫폼으로 성공시킨 성공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쿠다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피지컬 AI에서 뭐냐? 이게 바로 옴니버스입니다. 그러네요. 아. 근데 옴니버스도 성공을 하려면 결국 그 안에서 플레이들이 많아야 돼요. 들어가서 막 해야죠. 놀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 성공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지금 젠슨이라는 행보는 거기에 복귀되어 있습니다. 그게 옴니버스가 성공을 해야 엔비디아의 GPU가 쭉 연속해서 시장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젠슨이라는 행보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공급망 관리와 시장 확대 전략이 같이 묶여 있는 게 이번 한국 방문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방문은 작년 10월에 방문했을 때하고는 확실하게 좀 스페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방문도 사실은 이재용 회장은 공급망 관리, 정의선 회장은 시장 확장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확장이 된 거죠. 확됐다 네, 이라는 확대된 거고 거죠. 그에 따른 수혜들이 이번에 LG,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시간이 좀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니네 나와바리에 니네 생태계 표현이 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반에서 많이 쓰니까 그 생태계에 들어와서 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생태계에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생태계에 종속되는 거, 그 네. 생태계에 편입돼서 물론 효과는 그렇죠. 있겠지만 결국은 끌려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도 가장 우려되는 이제 고민의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90년대 이후부터 PC 시대 그리고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를 지금까지 쭉 걸어오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종속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PC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렇죠. 거대 기업에 종속되어서 PC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공급해줬고 인터넷 시대 때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급자, 이게 디바이스 정확하게는 디바이스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주요 강점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구글과 애플의 생태계에서 사실은 공급자 역할로서 뭐 그나마 돈을 벌었죠. 그런데 지금 AI 시대도 그러면 우리가 계속 공급자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룰메이커나 어떤 퍼스트 주도적 모버 역할로 할 것인가? 할 것이냐. 요 지금 맞아요.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PC 시대나 인터넷 시대나 모바일 시대 때는 사실은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좀 그렇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뭐 문화가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요즘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AI 시대의 풀 스택을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LLM부터 피지컬 AI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메인 변수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적어도 납품업체가 아니라 파트너 개념으로는 적어도 그렇죠. 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정부에서는 이걸 노리는 것 같고 아 맞아요. 네. 배경훈 장관 중심으로 이걸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네. 기업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 정의선 회장도 송창현 사장이 나간 이후로 우리 자율주행차를 테슬라나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플랫폼 올라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갈까? 이런 고민들. 그렇죠. 이런 고민들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 생태계에 올라타건 주도적으로 하건 물은 들어왔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부분 분명한 것이고 네. 과연 뭐가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는 정책적 문제와 수익적 문제는 지금 두 번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는 민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민관이 이 부분을 똑같은 고민의 지점은 같은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네요.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K 이니시티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주도적으로 가서 그게 글로벌 확장성이 있다. 그러면 고스피는 2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에 결론을 그냥 그렇게 확 내버리시네. 근데 그럴 만한 잠재력은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때 1주년 기자회견 때 첫 인사했던 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주도적으로 세상을 그걸 좀 이렇게 꿈꾸는 거죠. 가져가자. 정부에서는 그걸 꿈꾸는 것이고 예, 예.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먼저 가고 또 기업들이랑 잘 상의해서 잘 따라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박종훈 대표님과 함께 젠슨왕스의 방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과제들 말씀 드려봤습니다. 수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